지난 3월 24일 제가 시장을 읽는 남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왜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이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환율 보고서는 발표됐고 오늘은 그 결과를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5개 국가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독일과 일본, 대만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뭔가 관찰 대상국이라고 하니까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나고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국가를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내놨는데요.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매년 200만 달러 이상 내고 있는 그런 국가들, 그리고 두 번째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인 국가,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통화 가치를 일부러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약세로 유지하는 외환시장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그런 국가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킬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할 경우에는 심층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지정됐던 관찰 대상 국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재무부가 각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지만 나머지 1가지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관찰 대상국이 아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고요.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조건 만족시켰지만 1가지 조건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3가지 가운데 1가지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의심의 눈초리에서 살짝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직도 원화가치 절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화가치 절상의 압박,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그 의미는 일단은 확증이 없어서 관찰만 하겠지만 여차하면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경우,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혹은 외환 정책을 세워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 원화 가치 하락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을 받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 3월 24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우리나라가 왜 환율 조작국인가에 대한 후속편이었고요. 만약 그 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시장을 읽는 남자를 검색하시고 3월 23일, 3월 24일 우리나라가 왜 환율 조작국인가 편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